안녕하세요. 은빛마중입니다. 오늘도 당신의 하루를 따뜻하게 맞이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가요? 오랜만에 만난 지인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누는데 상대방이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이야기만 쏟아냅니다. 당신이 한마디 건네려고 하면 그래서 말인데 라며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당신의 안부를 묻는 것 같다가도 결국 자신이 얼마나 힘든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만 이야기합니다. 마치 당신은 이야기를 들어주는 배경 역할일 뿐 진짜 대화 상대가 아닌 것 같은 기분이 드십니까? 그런 시간을 보내고 나면 묘한 피로감이 밀려옵니다. 분명 오랜만에 만나서 반가웠는데 헤어질 때는 왠지 모르게 허탈하고 소외감이 듭니다.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나지 않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 궁금해했던 적이 있었나 싶어집니다. 혹시 내가 너무 예민한 건 아닐까? 나도 때로는 내 얘기만 하는 건 아닐까 하는 자책감마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이 단순한 이기심이나 인성의 문제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정말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들으려고 해도 들리지 않고 관심을 가지려고 해도 가져지지 않는 사람들 말입니다. 마치 공감이라는 능력이 어느 순간 멈춰버린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주변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요즘 무릎이 아파서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어머, 언제부터요? 병원은 가보셨어요? 라며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대로 같은 말을 했을 때 나도 허리가 아픈데 말이야 라며 즉시 자신의 아픈 곳 이야기로 넘어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성격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무언가가 있는 걸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왜 어떤 사람들은 다른 이의 말을 듣지 못하는지, 그들의 마음 깊은 곳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나면 그동안 답답했던 많은 관계들이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일 것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관계에서 상처받은 당신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당신이 재미없는 사람이어서도 아닙니다. 단지 상대방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사람 관계가 덜 힘들어지는 마음의 원리를 계속 나누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공감 능력이 멈춘 사람들의 마음속 풍경을 차근차근 들여다보겠습니다. 이해하고 나면 그들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하고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자기중심적 사고의 고착화. 70대 박 씨는 매주 등산 모임에 나갑니다. 모임에는 김 씨라는 분이 있는데 만날 때마다 자신의 건강 상태만 이야기합니다. 내 혈압이 어쩌고, 내 당뇨 수치가 어쩌고, 다른 사람이 저도 요즘 혈압약을 바꿨는데 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래? 그런데 나는 말이야 라며 다시 자신의 이야기로 돌아갑니다. 심지어 다른 회원이 아버님 병환으로 힘들어할 때도 나도 예전에 아버지가 편찮으셨는데 라며 자신의 과거 경험담을 늘어놓습니다. 심리학자 데이비드 엘킨드는 개인적 우화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이는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고 믿는 인지적 편향을 말합니다. 보통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다가 성인이 되면서 줄어드는데 일부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평생 지속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사람들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는 뇌 영역의 활동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타인의 표정을 봐도 그 감정을 읽어내지 못하고 상대방의 말에서 감정적 뉘앙스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무대로 인식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관객이거나 자신의 경험을 확인해줄 배경일 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기심이 아니라 인지 구조의 문제입니다. 마치 생맹인 사람이 빨간색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이들은 타인의 내면 세계를 볼 수 없습니다. 자신의 감정과 생각이 워낙 크고 선명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똑같은 감정과 생각을 가질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공자는 기소부력 물시어인 지소부유 우슈유런이라고 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것은 남에게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자기중심적인 사람들은 이 말을 거꾸로 적용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남도 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자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니까
다른 사람도 자기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할 것이라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그들이 일부러 당신을 무시하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단지 그들의 세상에서는 자신의 목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당신이 상처받을 필요도 화낼 필요도 없습니다. 두 번째, 정서적 미성숙과 공감 능력의 발달 중단. 60대 이씨 부부는 결혼한 지 30년이 넘었는데 남편은 아직도 아내의 마음을 읽지 못합니다. 아내가 오늘 친정어머니께 전화드렸는데 목소리가 많이 약해지신 것 같아 라고 걱정스럽게 말하면 남편은 그래? 우리 어머니도 요즘 무릎이 아프다고 하던데 라고 대답합니다. 아내가 친정어머니를 걱정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자신의 어머니 이야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아내는 30년 동안 이런 대화를 반복하면서 점점 남편과 깊은 이야기를 나누지 않게 되었습니다. 발달심리학자 다니엘 지먼은 감정지능에 대한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감정지능은 나이와 함께 자동으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학습과 연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30대 이후에는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오히려 퇴화할 수 있습니다. 실험 결과 공감 능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자신의 경험과 연결시키려는 뇌 활동만 활발하고 상대방의 감정을 이해하려는 뇌 영역은 거의 활동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정서적으로 특정 시점에서 성장이 멈춘 상태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신의 기분에만 집중하듯이 이들도 자신의 감정과 상황에만 몰두합니다.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인식하고 공감하는 것은 고도의 정신적 에너지가 필요한 일인데 이들은 그 에너지를 모두 자기 자신에게 쏟고 있습니다. 마치 컴퓨터의 CPU가 하나의 프로그램만 실행하느라 다른 프로그램은 돌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정의 최고 형태는 서로의 선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서적으로 미성숙한 사람들은 관계를 일방적인 것으로만 인식합니다. 상대방의 선잔을 추구하기보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자신이 원하는 것, 공감, 관심, 위로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는 진정한 관계가 아니라 거래에 가깝습니다. 이런 분들과의 관계에서는 당신이 상대방을 변화시키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속도대로 성장해 나갈 것입니다. 당신은 단지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면서 줄 수 있는 만큼만 주면 됩니다. 세 번째, 불안과 자기보호 기제의 과도한 작동. 65세 정 씨는 아파트 부녀의 모임에서 항상 자신의 걱정거리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을 안 해서 걱정이야. 시어머니가 치매 기운이 있는 것 같아. 남편 건강검진 결과가 안 좋아서 다른 사람이 비슷한 고민을 털어놓으려고 하면 그런데 우리 집은 더 심각해 라며 자신의 상황이 더 힘들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의 좋은 소식에도 그래도 너는 좋겠다. 나는 이라며 다시 자신의 어려움으로 돌아갑니다. 불안 연구의 권위자 로버트 리히는 불안의 인지적 편향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완성적 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모든 정보를 자신의 불안과 연결시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뇌과학 연구에서도 불안감이 높은 사람들의 편도체 감정을 처리하는 뇌 영역과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다른 사람의 감정을 처리할 여유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이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서도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만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 큰 불안을 안고 살아갑니다. 세상이 위험하고 예측할 수 없는 곳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상황을 점검하고 확인받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정신적 여유가 없습니다. 마치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안부를 물어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자신의 생존과 안전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에피쿠로스는 우정은 우리 주위에서 춤을 추며 우리 모두에게 잠에서 깨어나 행복을 인식하라고 선언한다. 했습니다. 하지만 불안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그 춤을 볼 수도 들을 수도 없습니다. 불안이라는 거대한 소음이 귓속에서 계속 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우정의 춤보다 자신의 두려움이 더 크게 들립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그들이 지금 마음의 폭풍 속에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그들의 자기중심적인 대화가 당신을 향한 무시가 아니라
그들 자신의 두려움에서 나오는 것임을 알아주십시오. 때로는 그냥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네 번째, 상처받은 자존감과 인정 욕구의 과잉. 68세 한 씨는 교회 소모임에서 항상 자신이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극복해왔는지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을 때는 말이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일했어. 우리 집은 정말 어려웠는데도 아이들 교육만큼은. 다른 사람이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너는 그 정도였잖아. 나는 진짜 라며 자신이 더 힘들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마치 고생 경쟁을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리학자 로이 바우마이스터는 자존감 역설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겉으로는 자신감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깊은 열등감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방어적 자존감을 가지고 있어서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실험에서 이런 사람들은 칭찬받을 기회가 생기면 다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그 기회에만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다른 사람이 도움을 요청해도 자신을 어필할 기회로 바꿔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린 시절부터 충분한 인정을 받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모나 주변 어른들로부터 잘했다, 고생했다는 말을 듣지 못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군가로부터 정말 대단하시네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라는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자신의 이야기를 가로막는 장애물처럼 느껴집니다. 마치 배고픈 사람이 다른 사람의 배고픔에 신경 쓸 여유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장자는 물이 깊으면 고요하고 사람이 깊으면 겸손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상처받은 사람들은 마음의 물이 얕고 요동칩니다. 작은 자극에도 크게 반응하고 자신을 드러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이것은 그들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마음의 깊이를 채울 시간이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그들의 빈 자존감을 모두 채워줄 책임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적당한 선에서 인정해주고 나머지는 그들 스스로 채워나가도록 기다려주십시오. 다섯 번째, 관계에 대한 잘못된 학습과 패턴. 42세 최 씨는 평생 대화라는 것을 경쟁으로 생각하고 살아왔습니다. 어린 시절 형제들과 부모님의 관심을 두고 경쟁해야 했고 직장에서도 자신의 성과를 어필해야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와 대화할 때면 상대방보다 더 재미있는 이야기, 더 극적인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이 여행 이야기를 하면 자신은 더 먼 곳의 여행 이야기를, 상대방이 병원 이야기를 하면 자신은 더 큰 수술 이야기를 꺼냅니다. 사회학습 이론의 창시자 알버트 반두라는 관찰학습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어린 시절 부모나 주변 어른들의 대화 방식을 그대로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부모가 서로의 말을 끊고 자기 이야기만 했다면 아이도 그것이 정상적인 대화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관계를 경쟁으로 인식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대화를 이기고 지는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대화가 무엇인지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대화를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차례에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마치 탁구를 배우지 못한 사람이 공을 받아서 다시 넘겨주는 대신 그냥 자기 쪽에서 계속 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에게는 대화의 규칙을 새롭게 배울 기회와 시간이 필요합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배우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대화 패턴을 학습한 사람들은 대화를 통해 무언가를 배우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고 상대방으로부터 반응을 얻으려고 할 뿐입니다. 이들에게는 대화가 학습의 도구가 아니라 자기 표현의 도구입니다. 이런 분들과 대화할 때는 새로운 대화 방식을 몸소 보여주시면 됩니다. 당신이 진심으로 상대방의 이야기에 관심을 보이고 질문을 던지면 그들도 조금씩 배워나갈 것입니다. 급하게 변화를 기대하지 마시고 긴 호흡으로 기다려 주십시오. 여섯 번째, 내적 고독과 관심 결핍의 대처 방식. 69세 박 씨는 자식들이 모두 독립한 후 극심한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남편과는 할 말이 없고 친구들과 만나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와 만나기만 하면 지난 일주일 동안 혼자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쏟아냅니다. 요즘 TV에서 나오는 연예인들 이름을 모르겠어. 마트에서 장 보는데 물건값이 너무 올랐더라고.
우리 집 앞 공사 소음이 너무 시끄러워서 사소한 것부터 중요한 것까지 모든 것을 한꺼번에 이야기합니다. 고독 연구의 전문가 존 카치오포는 사회적 고통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사회적 거부감을 물리적 고통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외로움은 실제로 아픈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고통을 겪는 사람들은 누군가와 연결되려는 강한 욕구를 보입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연결되려고 하다 보니 오히려 상대방을 압도하게 되고 결국 더욱 고립되는 악순환에 빠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속에 거대한 침묵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혼자 있으면서 쌓인 모든 생각과 감정들이 누군가를 만났을 때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막혔던 수도관에서 물이 갑자기 쏟아지는 것처럼 그들의 말도 조절되지 않고 쏟아집니다. 이들은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의 존재를 확인받고 싶을 뿐입니다. 파스칼은 인간의 모든 불행은 조용한 방에 혼자 앉아있지 못하는 데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에게는 그 조용한 방이 너무 크고 텅 비어 있어서 견딜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만나면 그 빈 공간을 말로 채우려고 합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고독을 견디는 방식입니다. 이런 분들을 만날 때는 그들의 외로움을 이해해 주십시오. 당신이 그들의 모든 외로움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잠시나마 따뜻한 존재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7번째, 나이듦과 함께 오는 인지적 변화. 74세 김 씨는 예전과 달라진 자신을 느낍니다. 젊을 때는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편이었는데 요즘은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는지 중간에 놓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자신이 확실히 알고 있는 이야기, 자신이 겪은 일들만 하게 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우리 시대에는 이라는 말로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늘어납니다. 상대방의 현재 이야기보다는 자신의 과거 이야기가 더 선명하고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인지심리학자 린 하시언은 노화와 주의력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은 점차 감소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보를 활용하는 능력은 오히려 향상됩니다. 이를 결정화된 지능이라고 부릅니다. 노인들이 자신의 경험담을 자주 하는 것은 이 결정화된 지능을 활용하는 자연스러운 방식입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작업 기억 용량이 줄어들어 동시에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따라가기 어려워집니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인지적 변화입니다. 젊을 때는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이고 처리하는 것이 즐거웠지만 나이가 들면서는 익숙하고 확실한 것들에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새로운 요리법을 시도하기보다는 평생 해온 요리를 만드는 것이 더 편안한 것처럼 대화에서도 자신이 잘 알고 있는 영역에 머물고 싶어 합니다. 이는 뇌의 효율성을 위한 자연스러운 적응입니다. 노자는 큰 지혜는 어리석음과 같다고 했습니다. 나이 든 사람들의 반복적인 이야기 속에는 실제로 깊은 지혜가 담겨 있을 수 있습니다. 그들이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는 것은 그 이야기 속에 자신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와 교훈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젊은 세대에게는 단조롭게 들릴 수 있지만 그 속에는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습니다. 나이 든 분들의 반복적인 이야기를 들을 때는 그 속에서 지혜를 찾아보십시오. 비록 새로운 정보는 아닐지라도 인생의 깊이가 담긴 이야기들입니다. 그들의 과거를 존중하면서도 당신의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균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8번째, 진정한 소통을 위한 이해와 경계. 영우칠세 이 씨는 최근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평생 자신의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는데 어느 날 자신도 모르게 손자에게 똑같은 방식으로 대화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손자가 학교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자신은 할아버지 어릴 때는 말이야 라고 시작하며 자신의 어린 시절 이야기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이 씨는 상대방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고 이제는 의식적으로 상대방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무조건적 긍정적 관심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상대방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비교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상대방의 관점에서 이해하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들과의 대화는 양쪽 모두에게 치유적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반대로 자기 이야기만 하는 대화는 말하는 사람에게는 일시적 만족을,
듣는 사람에게는 피로감을 줍니다. 진정한 소통은 양방향의 흐름입니다. 마치 숨을 쉬는 것처럼 들이쉬고 내쉬는 것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것은 계속 내쉬기만 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숨이 차게 되고 상대방도 질식하게 됩니다. 건강한 관계에서는 서로가 번갈아가며 이야기하고 들어줍니다. 이것이 관계의 생명력을 불어넣는 방식입니다. 마틴 부버는 진정한 대화는 나와 너의 만남에서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만남입니다. 자기 이야기만 하는 사람들은 상대방과 만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줄 도구로 사용합니다. 진정한 만남은 서로의 존재를 인정하고 존중할 때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는 때로는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고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싶어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균형을 인식하고 상대방의 필요도 함께 고려하는 것입니다. 완벽한 소통은 없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마음만 있다면 충분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자기 이야기만 하고 남의 이야기는 듣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하나씩 살펴보니 단순히 이기적이거나 무례해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중심적 사고에 갇혀서 다른 사람의 세계를 볼 수 없었고 어떤 사람은 정서적으로 아직 성장하지 못한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깊은 불안감 때문에 자신의 문제에만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어떤 사람은 상처받은 자존감을 회복하려고 애쓰고 있었습니다. 잘못된 대화 방식을 배운 채로 살아온 사람도 있었고 극심한 외로움을 달래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인지적 변화 때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고 나니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의 말이 가벼웠던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중요하지 않아서 상대방이 들어주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에게 당신의 이야기를 온전히 받아들일 여유가 없었을 뿐입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관계를 끌고 가야 한다는 부담감을 느낍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으면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그 부담을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관계는 혼자만의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60대, 70대가 되어서까지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분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그들만의 사정과 이유가 있고 그들도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우리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중요한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지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우정을 나눌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가벼운 안부 정도만 주고받아도 충분합니다. 어떤 사람들과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지내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주고 함께 웃고 울어줄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더 소중히 여기시고 그들과 더 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도 때로는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놓칠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완벽한 사람은 없고 완벽한 관계도 없습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이해하고 용서하며 그 안에서 조금씩 더 나은 사람이 되어가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은빛 마중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관계가 한결 편해지는 심리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마음이 평안하고 당신을 진심으로 이해해주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따뜻한 시간이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